분 1강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쉽다면 쉽게 접근하실 거고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실 거세요. 어, 이게 지금 왜 쉽다 어렵다를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부분은 대수에서, 즉 칼큘러스에서 보시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칼큘러스에서 보시면은 이 수열의 극한 다음에 나오는 등비급수, 즉 수열의, 우리가 하는 내용부터 죄송합니다.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즉 제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아이고야, 잠시만요. 이거는 색깔 건드리면 안 돼서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A1이라는 초항이 있었고, A2라는 초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있잖아요. 즉, 이런 수열들이 있었을 때, 이런 수열들의 무한히 진행했을 때,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A 무한번째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이런 수요일들이 계속 이런 규칙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면은 요거는 얼마일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급수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급수인데요. 급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무한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즉 급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큰일 났네. 예,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전체, 뭐, 물론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전체가 다는 아니죠. 전체의 5%도 안 돼요. 5% 정도라고 할게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생각을 갖다가 이 5%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크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 룰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의 출제자들도 이 5%,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은 이 5%와 나머지 95%에 뭔가 걸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자꾸 끌고 와서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어려운 문제, 왜냐면은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95%, 이 95%에는 5%의 지식만으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들도 있죠. 95%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어찌됐든 존재는 하니까 살짝 걸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기 있는 방법으로 쓰면은 되게 쉬운데 여기 있는 방법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자꾸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또한 이 급수를 갖다가 이 5% 내의 컨텐츠에서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쉬워요. 아니,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쉬워요. 할만해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왜? 이런 거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5% 이상으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와,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자꾸 깨닫게 되세요.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단원이라는 걸 갖다가 좀 미리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이 왜 이렇게 항상 많지? 예,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음흠,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데피니션부터 갈게요. 약속. 수열 AN이 있을 때 얘의 무한한 번째의 항을 갖다가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적으면 안 되지. 즉, 아이고야. 즉, 극한을 이용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우리는 수열 AN의 극한,
이라고 합니다. 한다.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 그죠?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그래서 리밋, 수렴. 데피니션인데 극한, 수열의 극한 말고 수렴. 수렴의 정의요. 컨버전트.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 상수 알파이면 우리는 수열 A에는 알파로 AN의 극한값은 알파로 수렴한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수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갖다가 물론 그것도 발산의 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수트에서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사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음 함수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요. 거기에서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꼭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발산의 정의는 디버전트, 다이버전트라고 해도 되고요. 발산의 정의는 다른 거 없어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발산입니다. 즉 수렴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수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산형, 아유 미친놈이네. 진동형 발산을 갖다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세요. 잊지 마세요. 즉 우리가 함수로 따질 것 같으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in x, 아이고 함수라고 했는데 왜 n을 갖다가, 자 리밋 발산형은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가. 즉 내가 이 x 수렴하는 y값을 갖다가 y값은 계속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갖다가 반복해서 변하게 될 거니까 발산인 겁니다. 진동형 발산. 되셨어요? 또한 여기에서는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그냥 n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n이 짝수일 때는 1,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즉 이 수열은 굳이 그래프 위에서 따지자면은요. 굳이는 아니고 원래 그래프에서 따져야죠. n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2면은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3이면은 마이너스 1, 4면은 즉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애였던 거예요. 요렇게 진동형 발산. 즉 하나의 특정 상수로 나타낼 수 없다. 발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함정이 많아요. 진동형 발산. 요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진동형 발산 언제든지 세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 풀었을 때 그거의 함정을 갖다가 피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발산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초보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초반에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머지는 2강,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